안녕하세요. 포트트릭입니다. 그동안의 골대녀는 기대감을 가지고 재미있게 시청했다면 어제 골대녀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방송 내내 시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골 때리는 그녀들은 12월 3일과 10일, 2주일 동안은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골 때리는 녀석들, 레전드 한일전이 방송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예능인 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 역시 한일전은 그냥 단순 재미만으로는 시청이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역이 아니라 예전 레전드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다 보니 그 옛날 90년대 후반 정말 치열했던 한일전이 생각나더라고요. 한국팀 멤버에는 골키퍼의 김영광을 비롯해 설기현, 이동국, 이근호, 이영표, 구자철, 박주호가 선발되었습니다. 모두 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더 안 드려도 될 듯하고요. 일본 대표팀에는 골키퍼 미나미 유타를 비롯 카키타니 요이치로, 사토 히사토, 나카자와 유지, 조우 쇼지, 마에조노 마사키오, 혼다 케이스케 이렇게 총 7명이 선발되었습니다. 방송은 박지성과 나카타의 만남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축구를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카타는 그 당시 정말 두려울 정도로 엄청난 재능을 보여주었던 일본 축구의 레전드 선수입니다. 지금이야 아시아 선수들도 유럽 무대에 흔히 진출해서 뛰곤 하지만 90년대에는 거의 불가능했었던 일이었죠. 하지만 나카타는 그런 암흑기에 당시 세계 최고의 리그라 불렸던 세리에 A의 페루자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루자에서 팀의 에이스를 먹고 나중에는 AS 로마까지 이적을 했죠. 아직도 기억나는 그때의 나카타는 정말 엄청난 존재감을 지닌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선수 최전성기라 불리우는 29에 너무나도 이른 은퇴를 해버렸죠. 일본 축구계 입장으로서는 정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싶은데요. 반대로 한국 입장에서는 놀랍기도 하면서 뭔가 안도하기도 했었죠. 그 이후로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나카타를 골대녀에서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카타는 멋있는 선수더라고요. 그다지 관심은 없어서 은퇴 후 무엇을 하는지는 몰랐는데 주류 사업을 하고 있었다니 약간은 의외이기도 하고 놀라웠습니다. 일본 팀 선수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 좀 더 이야기해보면 우선 마에조노는 골대녀에서만큼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골대녀 국가대항전 한일전을 했을 때 일본팀 감독으로 2차례 나왔었죠. 근데 이 선수는 실제로 꽤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방송에서 나온 대로 말씀드리면 마에조노는 애틀란타 올림픽 일본팀 주장, J리그 시즌 베스트 11을 했었고 이건 몰랐는데 브라질 리그에서도 선수 생활을 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K리그에서 인천과 안양에서 뛴 경험이 있었기도 합니다. 때문에 K리그 올드 팬분들에게도 나름 친숙한 얼굴이죠. 이번 한일전에서는 양팀 통틀어 가장 나이가 많은 52세입니다. 그래도 나이에 비해 몸 관리도 정말 잘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올리며 종종 드리는 말씀이 마에조노가 골대녀의 감독으로 부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여러 번 드렸는데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갖고 지켜보는 선수는 바로 조쇼지입니다. 제 머릿속에 90년대 후반 일본 대표팀 공격수 중 정말 위협적이고 무서운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로 각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때는 되게 어렸고 작고 빠른 선수라고 생각했었는데 키가 179cm이니 그렇게 작은 선수는 아니었네요. 꽤 재능이 있는 선수로 인정받아서 99년에는 스페인 라리가의 바야돌리드에도 이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일본 대표팀 공격수에는 미우라를 비롯해 외국인 귀화 선수인 로페스 등이 있었는데 조쇼지가 그중 가장 위협적이었던 것 같네요. 나이가 들어 지금은 후덕해진 모습이지만 그래도 꽤 반가운 얼굴이었습니다. 나카자와는 일본 팀의 핵심 센터백입니다. 피지컬도 너무 좋고 예전보다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고 파워풀한 모습이더라고요. 딱 봐도 되게 남성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일본 대표팀에서는 유일한 수비수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사토 히사토는 일본 J리그 최다골 득점왕 출신인데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선수는 아니라서 저도 너무 오랜만에 이 선수를 보고 처음에는 누구지 싶었습니다. 볼을 차는 센스가 좋고 어떤 상황에서도 슈팅을 날리고 골을 넣을 수 있는 전형적인 공격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카키타니는 공격수로서 이번 일본 대표팀에서 가장 어린 선수인데요. 2024년에 은퇴를 했다고 하니 사실상 거의 현역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일본 팀에서는 가장 경계를 해야 할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딱 봐도 몸 상태가 정말 좋아 보였고 원래 외모가 그런 것 때문인지 되게 젊은 동안처럼 보였습니다. 미나미는 일본 팀의 수문장이죠. J리그 통산 역대 최다 출전을 기록한 골키퍼라고 하네요. 외모적인 부분은 되게 신사적인 이미지로 보였고 몸 상태도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혼다는 이번 경기에서 양팀 통틀어 가장 포커스를 받고 있는 슈퍼스타입니다. 나카타 이후 일본의 세계적인 미드필더에는 나카무라를 비롯해 아직 현역인 엔도나 카가와 신지 등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임팩트를 남긴 선수는 혼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이한 점은 명문팀인 이탈리아의 AC 밀란뿐 아니라
네덜란드, 호주, 멕시코, 브라질, 아제르바이잔 등 참 많은 리그를 경험했다는 점이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공식 은퇴 선언을 안 했다는 것도 특이한 부분입니다. 일단 이번 방송 회차에서는 1쿼터와 2쿼터 전반까지만 방송이 되었습니다. 한국팀은 골키퍼의 김영광을 놓고 이영표와 박주호가 수비에, 그리고 이근호와 구자철이 공격으로 먼저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한국팀은 사실상 전반 초반부터 결과치를 무조건 만들어야 했습니다. 왜냐면 베스트 멤버를 선발로 모두 기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벤치에는 설기현과 이동국을 놔두고 나머지 그나마 가장 몸 상태가 좋은 5명이 투입이 되었죠. 하지만 일본은 반대였습니다. 에이스인 혼다는 벤치에서 출발을 했고 가장 나이가 많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 마에조노와 조시오지는 처음부터 선발로 출장을 했죠. 선수들 평균 나이 또한 한국팀이 42세, 일본팀이 44세로 약 2살 정도나 한국팀이 적었기 때문에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한국팀은 1쿼터에 선제골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볼을 주고받던 한국팀은 이근호가 날린 벼락같은 슈팅이 일본팀의 골문을 가르며 1대0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슈팅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다이렉트로 때린 슈팅은 코스가 너무 좋았고 앞에 수비수가 시야도 약간 가리다 보니 일본팀 미나미 골키퍼는 그 슈팅에 대해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었죠. 조금 의외였던 점은 한국팀의 전술적인 부분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한국팀이 전체적인 나이도 더 어리고 이근호나 구자철은 현역에서 은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정도로 몸 상태도 괜찮았는데 오히려 팀 전술을 수비지향 역습으로 나섰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뛰는 양은 일본팀보다 훨씬 많아 보였죠. 초반부터 저렇게 뛰어다니다간 후반전에는 분명 지쳐서 힘을 못 쓸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쿼터에 넣은 선제골이 더더욱 소중하긴 했는데요. 일본팀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분명 경기도 지배하고 슈팅도 많이 날리고 찬스도 꽤 많이 나왔지만 2쿼터까지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죠. 선제골 실점 후 벤치에 있던 혼다가 나오며 경기 흐름을 뒤집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국 마지막 마무리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독히도 골이 안 들어가고 마무리하지 못하는 모습은 그 예전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를 보는 것과도 같았는데요. 물론 결정력도 안 좋았지만 한국팀의 골키퍼인 김영광의 선방도 정말로 훌륭했습니다. 진짜 김영광은 지금 현역으로 뛰어도 손색 없을 정도의 실력인 것 같은데 몇 시즌 더 뛰지 않은 아쉬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 2쿼터까지 한국팀의 1대0 리드로 전반전이 마치며 이날의 방송도 함께 끝이 났습니다. 분명 한국팀이 이기고 있긴 하지만 이게 뭐랄까요? 이기고 있지만 이기고 있지 않은 느낌? 3쿼터가 들어가면 이제부터 정말 힘겨운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전반에 선수들의 체력이 바닥이 난 것 같아 보이고 더군다나 한국팀은 구자철과 이동국이 부상으로 아웃되며 후보 선수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반면 일본팀은 이제야 몸이 다 풀리고 적응을 끝낸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전반 내내 거의 수비 위주로 플레이했던 한국팀이었는데 이제 후반에는 공격은커녕 막아내기에 급급해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고편에서 나왔었던 카키타니의 이시저스 킥은 정말 축구 만화에서 나왔을 만한 그런 멋진 장면인 것 같은데 과연 저 장면이 득점으로 연결되었을지 저게 저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도 풋살이니만큼 득점이 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30분 경기하며 한 골밖에 나오지 않아서 꽤 의외였습니다. 과연 한국팀은 한 골의 리드를 지키며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경기 결과 예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